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얘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구조적 성차별 없다로 잡았습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한 질문에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모두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정작 윤 후보 공약에 공정한 양성평등이란 말이 있다. 구조적 차별은 없는데 뭘 또 양성평등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심상정 후보도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많다. 현실을 바로 보라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동의 안 하시겠죠. 일단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발언에 동의 안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성평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비교 가능한 이제 세계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150개국을 비교하면 우리가 한 106위 정도인 걸로 통계가 나오고 OECD 국가들 중에 9년 연속 유리천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9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외부의 시각은 성차별이 구조적 아니 성차별이 외부의 있다는 시각뿐만이 거죠. 아니라 기준이. 국회의원 중에 지금 여성 의원이 몇 명입니까? 19%예요. 전체 300명 중에. 그다음에 100대 기업의 임원, 여성 예. 임원 비율 4.8%입니다. 그런데 수능이 됐든 공무원 시험이 됐든 여성들이 성적이 좋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여성의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유리천장이고 그 자체가 구조적인 차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 남성들에게는 별로 없는 경력 단절 문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조적 차별이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어느 이 시대를 살고 어느 세계를 살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마 저게 이제 이대남 표심을 의식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일종의 저것도 망언이죠. 저는 저 망언을 들은 여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남 표만 표가 아니에요. 그 이준석 대표가 시킨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그리고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발언이 뭐냐면 예.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능력 위주 사회에 대한 하나의 단면적인 얘기를 본인이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박원석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20대 남성에게 상당히 경도된 생각과 판단을 하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비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20대 남성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역차별에 대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성적은 여성들이 더 좋은데 왜 취업할 때 왜 할당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회를 빼앗어 라는 피해의식이 상당히 커요.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절차적 과정의 공정이냐 아니면 결과적 공정이고 평등이냐 이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박원석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대 임원 중에 여성 비율이 4.8%인 건 문제다. 예. 여성 의원이 19%인 건 문제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비율이 작으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거 다른 문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과 네. 우리 정도의 경제력 수준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 창피한 숫자인지 부끄러운 수치인지 금방 비교가 됩니다. 지금 뭐 과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하지 않게 나온 거다라고 아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과정이 공정하지 않죠. 그러면 여성 그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4.8%밖에 안 되는 게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천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성들만의 그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남성들만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거기서 배척되고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백한 얘기를 왜 인정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그 여성 할당제 얘기했는데 공무원 임용에 여성 할당제가 없고요. 특정성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이 70%가 넘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하위직에서는 여성한테 유리해요.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고위직 시험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도전하는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남성한테 유리합니다. 때문에 여성 할당제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팩트를 얘기하신 예. 거라고 보고
아니 도대체 차별의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는 그것이 성차별이 됐든 어떤 형태의 차별이 됐든 그 차별을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다 이건 개인들의 각자가 이 갖고 있는 능력과 혹은 운과 혹은 집안의 배경과 그런 걸로 인한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백없고 예를 들어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그로 인해서 뭐 학력이 좀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은 늘 차별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한 게 20, 30대 젊은 층의 경우라고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 세대에 대한 인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 의원 같은 경우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성 신인일 경우에는 공천에 있어서 20%의 가산점을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 출마자들, 후보자들은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해요. 이것도 역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력 단절 문제도 젊은 남성 친구들은 군대 갔다 온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경력 단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서로 자기 입장들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 똑같지만 5대남 얘기는 없잖아요. 네. 2대남은 있는데 50대 남자, 4대남, 40대 남자는 없어요. 차별 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40대, 50대는 차별이 오히려 좀 남성이 유리했던 시대를 다녔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유리천장 얘기는 사실 곧또래 여성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맞춰지고 하니까 지금 20대는 그런 차별이 없는데 이게 이제 맞춰지니까 20대 남은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 제 사회 생각인데 우리 어때요? 사회 구조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40대, 50대가 됐을 때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군대 문제 같은 경우에 아무리 군대가 예전에 비해서 사정이 좋아졌다지만 어쨌든 굉장한 단절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인한 이 핸디캡도 굉장히 많고, 아니 그래서 모병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것도 반대해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병력 자원을 이제 우리가 1년에 30만 명씩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뭐해 내 복무기간 늘려야 됩니다. 예. 다시 30개월로 가야 돼요. 윤석열 후보 같은 생각이면은 도대체 뭘 근거로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들의 이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굉장히 좀 기만적이고 허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성차별이나 성평등 문제를 갖고 세대 간의 성별 간의 혐오주의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할 일은요, 그러한 갈등과 혼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내가 당선되는데 표를 좀 더 많이 받아야지, 나 지지층을 좀 더 확고해야지, 이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분의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요일별 패널이 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 패널 한 분, 국민의힘 쪽, 제1야당인 국민의힘 쪽 패널 한 분이 나오시는데 서로 그래서 자기 대선 한 달 앞두고 이제 자기들 주장을 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딱 요일만 네. 예, 그 이재명 후보 측, 윤석열 후보 측을 뺀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패널로 되어 있는 건데 장성철 교수님이 사실 한 3주 전쯤 나오셨을 때보다 윤석열 후보에 네. 대한 이 비판의 강도가 네. 상당히 둔화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이제 되게 날카로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후보 측이나 네. 날카로워져 있고 무엇보다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저희 지인들. 후배들이 좀 살살 좀 해라라는 부탁도 그래요? 해오고. 살살하시네. 뭐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예. 예전에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아니, 근데- 직관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알면서 숨기는 게 많아요. 알면서 숨기는 근데 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정권 개최를 네.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좀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저희가 평가는 요 일은 이제 두 분께서는 양쪽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모두 까기 모드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비판의 강도가 약간 약해졌어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딱 네, 장성철 네, 교수님. 네. 오늘 민주당 현안대응 TF에서 얘기를 한 건데 김병기 의원이 얘기한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가 땅이 엄청 많다. 이게 맞아요. 수백만 평을 제가 평수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수백억 나는데 원이라고 뭐 이렇게 수백억 원대 공시지가로 네. 뭐 성남 도청동 땅을 표현해서 그래서
보유세 낮추고 이런 것들을 좀 세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볼 때 또 처가 땅이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건설업자 물론 뭐 시행 사업을 하긴 했지만 처가 쪽에서 땅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땅의 취득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느냐, 아니면 윤석열 검사의 조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겠지만, 예. 그분들 원래 부동산 업에 상당히 이제에 밝아서 땅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땅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지금 부동산 19만 평 나오네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인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죠. 윤석열 후보는 뭐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폐지하자고 예. 얘기하고 있고, 양도세도 뭐 대폭 내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땅이 저렇게 많으면은 결국엔 저게 이제 그 일종의 셀프 조치 아니냐, 이런 비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재산 취득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도 있어요. 여전히 뭐 양주 땅 문제도 있고. 많이 알아요, 저. 그러니까 아는데 얘기를 안 해요. 하시네. 이게 지금 장성철 교수의 아니, 근데 문제예요. 그게 서운했어요. 법적으로 좀 뭐 문제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 예. 또 수사 과정에서 흐지부지된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비판하기 아니 썰전 라이브에 나와서 얘기를 쭉 해봐요. 내가 아는 알겠습니다. 게 그렇죠. 1번, 2번, 3번 저 이래가지고. 감옥 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 아니, 진실을 얘기하면 감옥은 안 가시죠. 네, 진실을 진실인지 얘기하지 제가- 않으면. 진실인지 정확히 제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엑스파일을 본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많은 비밀을 아는데 여전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 공개한 뒤 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난 후유증,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당하셨었습니까? 뭐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 99%가 저를 비판을 하고 욕을 했죠. 제가 TV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TV만 키면 제 얼굴 나오고 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봐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그런데 아직 제2 엑스파일 같은 얘기는 약간 살리는 듯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